자, 우리 공통수학 미래엔 명제부터 57쪽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5번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 명제 부정을 말하고 그것을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x-1보다 크다. 얘를 일단 부정해야 하니까 우리 부정할 때는 원래 서술어만 부정하는 것인데 모든, 어떤, 그리고 또는 얘네들은 항상 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번 명제를 부정해주면 모든, 어떤으로 부정해주셔야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서술어를 부정해야 되니까 원래는 크다인데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x-1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얘를 먼저 참 거짓을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이항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거든요. 여기다가 다 y를 붙여볼게요. 그럼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x축이죠. 자,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이게 x축이 여기 있겠고요.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얘 판별식을 써보면 1-4여서 얘가 판별식이 음수예요. 그러니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이 높이들이 다 x축보다 떠 있기 때문에 다 양수의 값을 갖죠. 근데 얘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거짓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명제도 같이 부정을 해볼게요. 어떤이란 말이 먼저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어떤을 부정해야 되니까 여기는 모든이라고 바꿔놔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3x-2가 서술어를 부정해야 되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숫자하고 의미가 관계가 없이 항상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무조건 0 이상인 거니까 얘는 무조건 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설명했고요. 바로 6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와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와 Q라고 하자. 명제 P가 Q가 참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게 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먼저 봐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니은 다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 이게 Q라고 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 리을은 자, 일단은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그려보면 얘를 일단 명제기호로 집합기호로 바꿔보면 얘는 P가 포함된다. not Q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 집합 U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not Q를 먼저 그려볼게요. not Q. not Q가 얘라고 우리가 먼저 그려놔 봅시다. 자, 그러면 이 not Q 안에는 P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P는 이 not Q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not Q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바깥쪽 얘네들은 다 Q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not Q이니까 이 친구의 바깥쪽 영역 부분은 여기를 Q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림을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기억부터 리을까지 다 봐보면 P는 not Q에 포함된다. 얘는 당연히 맞죠? 그래서 기억을 동그라미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P하고 Q의 교집합은 Q하고 같다. P하고 얘가 P 저 안에 있는 게 P하고 이 겉에 있는 Q 얘 교집합은 Q하고 같다. 이거 틀렸습니다. 왜냐면 P하고 Q하고 교집합이 없어요. 얘는 안쪽에 있고 Q는
이 바깥쪽 영역이기 때문에 둘이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얘는 Q가 아니라 공집합이라고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혀있으면 살짝 헷갈리니까 Q 교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럼 우리 얘는 암기사항이었던 Q-P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Q에서 P를 빼라. 차집합인 거니까 Q에서 이 바깥쪽 영역에서 P를 지워도 여전히 Q이죠. 사라지는 게 없으니까 바깥쪽 영역에서 Q를 지워도 여전히 Q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Q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얘도 이렇게 적혀 있으면 보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얘도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을 다 부정한 다음에 한 번에 여집합을 한 걸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 자식은 우리 아까 구했어요. P하고 Q의 교집합은 우리 공집합이라고 알아냈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공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을 물어본 거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언제나 전체 집합인 거니까 리을은 참인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실수 x에 대하여 주조건 p와 q가 여기 참이 되도록, p가 q로 향하는 화살표를 쏠 때 여기 참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만족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 아니라 얘 여긴 거니까 방향을 바꿔서 이게 참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문제가. 자, 그러면은 우리 p 명제, q 명제 다 풀어보겠습니다. p는 x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 0 이하이다. 이 p 명제이고요. q 명제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죠. q 조건은 절대값이 4 이하이다. 얘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p 조건은 2차 부등식이죠. 얘를 이수분해보면 x 플러스 2a, x 마이너스 2a, 얘가 0 이하이다. 자, 그러면 얘는 사이값으로 정답이 나오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를 가운데 써주시고 마이너스 2a보다는 같거나 크고 2a보다는 작거나 같다 x가 이렇게 부등식을 처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부등식도 그 2차 부등식하고 처리하는 게 비슷하니까 얘도 사이값으로 정답이 나오겠네요. 알맹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도 바꿔서 적어주시고 그냥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3, 3, 3을 3변에 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 x,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하고 지금 이 조건을 q가 p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참이 되도록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자, 수직선을 또 그려봐야겠네요. 얘를 먼저 표현하기 좋으니까 q를 먼저 적어보면 마이너스 1 색칠해놓고 어디까지? 7까지. 이게 누구예요? 이게 q예요. 자, 지금 그러면 q가 p 포함되어 있으니까 p가 더 범위가 커야겠죠. 그래서 p 같은 경우에는 p는 이렇게 있어야겠죠. p가 이렇게 겉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여기는 그냥 2a. 자, 그럼 이런 그림으로 수직선이 그려진다는 건데요.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2a하고 마이너스 1하고 얘가 더 왼쪽에 있고요. 2a하고 7하고 2a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부등식을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2a, 얘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그리고 2a는 7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두 개 다 색칠이 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요 2분의 1 이상이다 라는 말이 나오겠고요. 여기서는 2분의 7 a가 2분의 7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는 2분의 1 이상이다, a는 2분의 7 이하이다. 그러면 얘네들도 결국 합쳐져서
A는 2분의 7 이상이다. 이렇게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이게 3.5죠? 자연수 A는 최소값이 4부터 자연수 4부터 5, 6, 7, 8 커질 테니까 최소값 A는 4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와 Q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방금 풀어본 문제하고 비슷하죠? 자, P 조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가 0 이하이다. Q 조건 x가 그냥 a 이하이다. 근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니까 P가 Q한테 화살을 쏘고 있는 모양으로 참이 되어야 됐네요. 자, P 2차 부등식 아까 풀었듯이 먼저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면 얘는 x-1, x-9 이렇게 돼서 이런 그냥 당연히 사이값으로 정답이 나올 테니까 x는 누구보다 같거나 크고요. 1보다 같거나 크고 9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얘는 그냥 부등식이 풀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려서 보면 우리 얘를 먼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색 7, 1, 색 7, 9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P예요. 근데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Q가 더 범위가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A가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바깥쪽에 여기 A가 있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해요. 이게 Q예요. 자, 그럼 당연히 A가 9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A가 9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색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부호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범위를 물어봤으니 그냥 정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두 번도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단 논법에 의해서 객관식 문제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한 3단 논법 문제이죠. 객관식에서 무조건 나올 거예요. 조건 PQR에 대해서 이거 하고요. 이게 모두 참이에요. 이게 모두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보자마자 대우로 바꿔야겠죠. 얘를 대우로 바꿔서 Q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 또 적어보도록 합시다. 니은 디귿 니을 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억은 보자마자 얘를 대우로 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볼 것도 없이 바로 동그라미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보면 지금 다 부정이 되어 있으니까 대우로 보는 게 훨씬 편하겠죠. 얘는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시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그거 역이잖아요. 니은 그거의 역이에요.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맨날 따져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역은 원래 명제가 참이면 영명제는 거짓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본명제가 거짓일 때 영명제는 참 이런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맨날 따져봐야 되는 거여서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X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우로 먼저 보게 되면 P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겠죠. 그럼 얘는 말이 되네요. 3단 논법에 의해서 P가 Q한테 화살을 쏘고 그 Q가 다시 R한테 화살을 쏘잖아요. 그럼 이 중간 과정에 생략돼서 그냥 이렇게 화살을 쏜다고 볼 수 있으니 디귿은 정답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P는 not R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말이 안 되죠. 이거하고 당연히 다른 명제이니까 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을도 말이 안 돼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자, 10번을 볼 텐데, 자, 10번은 문제를 읽어보면 P조건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제는 가명제, 남명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명제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P이다. 남명제는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두 개의 명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명제를 다 거짓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문제예요. 가명제, 남명제 다 거짓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가부터 얘를 거짓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명제잖아요. 이런 명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본명제를 부정시키면 참과 거짓이 바뀝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런 명제는 부정시키면 참과 거짓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문제는 얘가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명제를 부정시키면,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허술어를 부정해야 된다. not P이다. 얘는 참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명제 같은 경우에는 부정시키면 참과 거짓이 바뀌니까 얘를 부정시키고 나서 얘를 참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not P는 항상 참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P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not P 조건도 써봐야겠죠. not P는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얘를 부정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반대로 작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 not P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참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 이차함수의 함수값들, 높이들이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게 참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게 된다면 모든 함수값들이 x축보다 다 아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뚫고 올라오니까 모든 함수값들이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a는 양수가 아니라 음수여야 된다. 그래야지 모든 친구들이 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a는 0보다 작은 음수여야 된다. 그럼 그림이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함수값들이 x축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얘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죠. 그러니까 저 not P 조건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4a가 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고요. 결국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겠네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a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얘부터 계속 작아지거든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a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조건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명제 같은 경우에는 본명제를 부정시키면 참과 거짓이 바뀌니까 본명제가 거짓이라면 얘를 부정한 명제는 참이 되어야 하니까 거꾸로 부정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는 나 같은 명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 조건이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것은 부정시킨다고 해서 참과 거짓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걸 맨날 또 해봐야 합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명제는 그게 가능하지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정시킨다고 해서 그 참과 거짓이 바뀌지가 않아요.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남명제는. 그러면 이거 생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풀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not P는 그러니까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말이 되면 안 됩니다. 거짓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발생해야 해요. 이 문제에서는. 이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면 얘는 우리 진리집합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얘를 아니죠.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얘 진리집합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P를 얘를 구했거든요. 앞에서 P는 지금 모든 실수에 이게 P잖아요. 모든 실수에 참인 거니까 지금 얘 진리집합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고요? 모든 실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까요? 자, 다시 우리 앞에서 이 P의 명제를 참으로 만들었잖아요. P의 명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P이다. 지금 이걸 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P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걔네들의 원소는 모든 실수가 들어가 있다고요. 모든 실수 X에 우리가 참으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 P의 여집합 여기 안에는 지금 진리집합 원소들이 모든 실수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해 보면 모든 실수는 Q에 포함된다. 이게 거짓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말이에요, 문제가. 이해하실까요? 모든 실수는 이 Q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그럼 모든 실수가 포함되려면 여기 진리집합도 뭐여야 돼요? 여기도 다 모든 실수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포함이 돼요. 이게 모든 실수이니까 지금 여기도 모든 실수여야지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거짓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Q의 진리집합은 모든 실수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Q의 진리집합은 그러니까 이 Q의 진리집합은 모든 실수이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모든 실수라면 이게 만약에 참인 명제라면 얘가 지금 진리집합이 모든 실수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참인 명제라면 지금 이 진리집합이 모든 실수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것도 모든 실수에서 무조건 만족한다는 소리잖아요. 그걸로 답을 만약에 구해본다면 얘가 아래로 블록한 거니까 이게 다 떠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얘마저도 진리집합이 모든 실수이려면 그러면 얘네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문제에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게 거짓이어야 되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기거나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러면 모든 실수가 이 Q마저 진리집합이 모든 실수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거 아니면 이거로 만들어달라고 한 거죠. 만약에 이거라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이거는 판별식이 0하고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니까 결국 문제를 풀 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면 반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25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인수분해하면 B-5 B 플러스 5가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얘 사이값 바깥값이니까 결국 B는 작은 것보다는 작아야 하고 큰 것보다는 커야 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B 중에서 가장 작은 친구를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B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5가 되겠네요. B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같은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해를 확실히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번이 가장 어려워요. 영재 파트에서.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면 최소값, 최대값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수란 말이 나오니까 뭔가 산술기하가 아니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느낌이 나긴 나요. 그 생각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보자고요.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 우리가 푸는 거잖아요. 양수일 때. 코시-슈바르츠는 뭐예요? 그 실수일 때 푸는 거잖아요. 얘 어떤 값을 구하라고? 얘 치소값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인 거,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인 거고, 그쵸? 0 이상 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양수 조건하고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이게 양수예요. 분모가 양수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도 0 이상이에요. 0이 될 수도 있지만 0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분모가 되게 골칫거리니까 이 식을 찢어서 다시 작성해보면 이 모양을 똑같이 써준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 얘를 먼저 써주세요. 얘를 붙여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 분의 25, 그리고 뒤에는 x제곱이 한 개 더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없던 애들 생겼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원래 식하고 같아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다 양수 조건으로 바뀐다고요. 얘네들이 다 0 이상 0 이상 더하기 1 하니까 무조건 양수. 이 뭉탱이가 0 이상 0 이상 더하기 1 하니까 이 뭉탱이가 다 양수. 그러니까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겠네요. 양수 조건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럼 산술 기하 평균은 합의, 지금 이게 합의 최소를 물어본 거잖아요. 합의 최소. 합의 최소 값을 물어볼 때는 곱이 일정하게 주어져야 돼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 곱해본다면 이게 분모하고 이 숫자가 다 약분이 가능하니까 25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곱이 일정한 거예요. 얘하고 이 뭉텅이하고 이 뭉텅이는 곱이 일정합니다. 25로. 맞죠? 그럼 산술기하 평균은 혹시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합은 2배 루트 씌운 거 곱해 이거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곱이 몇이라고요? 25. 그럼 25에 루트 씌우면 5. 그리고 2배 하면 10. 그러니까 이 큰 뭉텅이 항상 10 이상인 거예요. 얘가 10 이상. 10 이상. 근데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10 이상이면 가장 작은 값은 얘는 뭉텅이로 10이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10을 바꾸면 얘는 10 더하기, 우리 최소값만 알면 되니까 10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차함수예요. 아래로 블록한. 그럼 당연히 꼭지점이 존재하니까 가장 낮은 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쓰면 10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5 하면 똑같아지네요. 여기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는 최소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5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다 지워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여기서 최소값은 몇이니까? 마이너스 몇이니까? 마이너스 5니까 결국 우리 전체식의 최소값은 10 더하기 마이너스 5에서 5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100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100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와 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 P와 Q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우리 그냥 같이 선지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당연히 말이 맞고요. 1번 정답이죠. 그 다음 2번 명제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 참이면 여기 잠깐 적어볼까요? 이게 참이래요. 이게 참이래요. 그럼 당연히 얘도 참이죠. 대우도 참이잖아요. 그럼 이 대우의 진리집합 비율을 바꿔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포함된다는 거라고 적을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2번도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Q가 P에 포함된다면, 그러니까 3번 Q가 P에 포함된다면 P가 Q에 기면 충분 조건이 참이다. 얘는 틀렸네요. 왜냐면 지금 이게 참인 건데 그러면
영지에서 이게 참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역이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역은 항상 해봐야 하는 거니까 참인지 것인지 알려면.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옳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참이다.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들을 다 구해달래요. 근데 지금 x는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넘겨보면 a-5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얘 x는 양수래요. 양수. 그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가 만약에 1이라면 얘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x-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모든 양수는 -4보다 크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a가 만약에 2라면 모든 양수는 -3보다 크다. 말 되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몇부터 안 될까요? 5까지도 돼요. 5까지. a가 만약에 5라면 모든 양수는 0보다 크다. 말 되잖아요. 근데 a가 만약에 6이라면 모든 양수는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말이 안 되죠. 양수 중에서 2분의 1 같은 것도 있을 테니까 모든 양수는 1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a 값들은 1부터 5까지 쫙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not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의 역이 참일 때, 그러니까 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이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사실 이게 참이라고 하고 있는 거네요. 맞죠? 이게 참인 거니까 사실 이거의 대구도 참이겠네요. 대구를 먼저 적어줍시다. 뭔가 이거 선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때 참인 것을 골라달라고 하면 맞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P조건 먼저 적어보면 P조건 x -a 더하기 6 x 더하기 2a -16 = 0. 그리고 2차 방정식이네요. Q조건 x-2a가 0 이하이다.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다 x가 근으로 나오네요. 정해지네요. 얘가 만약에 0이 되려면 x는 a-6일 거고요. 만약에 얘가 0이 되려면 x는 -2a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 얘는 2차 부등식이니까 사이값으로 답이 나올 텐데 a가 혹시 양수란 말이 없어요. 얘가 양수란 말이 없고 얘가 음수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사이값으로 나올지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0보다 큰지, 그러니까 2a라는 숫자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 부등식이 정답이 x가 0 이상 2a 이하이다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x가 2a 이상 0 이하로 나올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문제가 안 알려줬으니까. 그럼 분류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풀어봐야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니까 또 계속 수직선을 그려야겠네요. 자, 만약에 이거라면 Q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Q 0이 여기 있을 거고요. 2a가 여기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Q입니다. 여기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P가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P는 a-6하고 -2a 더하기 16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a-6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2a 더하기 16도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답 a-6도 0 이상 2a 이하여야 한다. 맞죠? -2a 더하기 16도 0 이상 2a 이하여야 된다. 거기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 P들의 이 a-6, -2a 더하기 16이 Q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요. a-6 너도 0 이상
2a 이하에 있어야 돼. 또 마이너스 2a 더하기 16 너도 0 이상 2a 이하에 있어야 돼. 맞을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 따로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요것 따로 풀어야 돼요. 얘부터 풀어보면 얘를 살짝 넘겨서 a는 6 이상이어야 됩니다. 얘도 풀어보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a. 그래서 a는 6 이상이고 마이너스 6보단 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 합쳐지면 이게 다 공통된 교집합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이상 6 아니죠. 다 얘가 커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러면 a는 교집합을 찾는다면 무조건 a는 6 이상이 된다고 이 첫 번째 거가 풀어지겠네요. 맞죠? 자, 두 번째 거. 또 얘 하나 풀고 얘 하나 풀어야 합니다. 얘부터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풀면 얘만 넘기면 2a 16 이렇게 될 거고요. a는 8 이하. 첫 번째 거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얘가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 16 4a 그래서 4a. 자, a는 4보다 커야 하고 a는 8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합쳐지면 a는 4 이상 8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또 얘하고 교집합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 a는 6 이상 a는 몇 이상? 6 이상 8 이하로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 이거 한 개로 푼 겁니다. 이거 첫 번째 케이스로 푼 겁니다. 그럴 때 a의 범위는 6 이상 8 이하로 나왔어요. 이때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a는 6 이상 8 이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때는 주의할 점이 a가 양수입니다. 근데 a가 양수 나왔죠? 6 이상 8 이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도 풀어봐야겠죠. 자,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이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또 수직선을 그려서 2a 0 이렇게 누가 있고요. 이게 Q가 있고요. 여기 P 안에 누구니 a-6하고 그렇죠? 마이너스 2 더하기 16 얘네가 다 들어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자, 똑같이 쓸 겁니다. 너도 여기 안에 들어가야 해. 마이너스 2 더하기 16 너도 마이너스 2 더하기 16 너도 2a하고 0 이하에 딱 들어와야 해. 첫 번째 것부터 풀면 이렇게 두 번 풀어야 된다고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첫 번째 거에서 a가 마이너스 6 이하이다. 이렇게 풀면 a는 6 이하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 이하, 그냥 6 이하.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a는 마이너스 6 이하. 두 번째, 얘 하나 풀고 얘 하나 풀어야 되니까 얘부터 넘어가면 4a가 16보다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4 이하여야 된다. 자,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2a가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16은 2a, 8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는 4 이하여야 되고 8 이상이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a가 8 이상이면서 4 이하가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다 지워버려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는 마이너스 6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한 개만 나오겠죠. 아니죠? 이게 아니네. 사실 얘하고 교집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교집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래서 a가 음수일 수는 없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여기에서 범위가 안 생기지가 않잖아요. 해가 없다잖아요. 해가 없다하고 어떤 부등식하고 겹치는 게 있을까요? 없죠. 여기서는 해가 안 나왔어요. 부등식에 해가 안 나왔어요.
해가 안 나온 거하고 있는 거하고 교집합을 찾아보려고 하면 당연히 겹치는 게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A가 음수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A는 양수였다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A는 정수라고 자연수 조건이 있겠죠? 정수나 자연수나. 그럼 6, 7, 8 이렇게 세 마리만 정답이 돼서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을까요?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 더하기 7, 13, 13 더하기 8은 21 이렇게 문제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해가 없다라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12번 12번 12번은 벤다이어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문제네요. 잠시만요. PD.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또 그려봅시다. 벤다이어 그림. 전체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Q를 포함하고 있고 R은 바깥쪽에 있네요. 자, 선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림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집합기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P가 Q에 포함된다. P가 Q에 포함되나요? 반대죠. Q가 P에 포함되니까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not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not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not Q를 보면 not Q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바깥쪽의 영역이잖아요. 이 바깥쪽의 영역이 P에 포함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바깥쪽 영역 이만큼 많은 이 많은 면적이 어떻게 P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번도 땡. 3번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니까 화살을 이렇게 쏘겠다는 소리네요. 맞죠? 자, 그럼 not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 문제를 바꿔서 보면 not R은 누구하고 같아요? not R은 얘는 여기니까 여기 바깥쪽 영역의 반대이니까 P하고 같아요. 얘는 P하고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P는 Q에 포함된다는 소리인데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Q가 P에 포함되지 P가 Q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3번도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은 여기 필요 충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봅시다. not R 아니 R, not P. 방금 이야기한 게 나오네요. 이 P 여러분 여기에 P의 바깥쪽은 R이 되는 거고요. R의 부정은 다시 P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P를 부정하면 이 R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R을 부정하면 이 P가 된다고요. 서로 이런 사이라고요. 지금 그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맞죠. 왜냐면 R은 not P에 포함된다. R은 not P. not P가 자기 자신이니까 R은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 말이 되고요. 거꾸로 not P는 R에 포함된다. not P 이 바깥쪽. 그러니까 R은 R에 포함된다 이런 말인 거니까 4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네요. 다음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실수 A, B 대할 세조건 PQR 조건이 있을 때 맞는 맞는 말을 골라달라고 한 거네요. P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 더하기 빵 Q A 더하기 B는 뭐 A 마이너스 B 마지막 R A하고 B하고 곱하면 0. 자, 기억 니은 이것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not R은 not P에 그러니까 not R은 not
P의 충분 조건이다. 이게 대입을 써보면 P는 R의 충분 조건이다. 이 말로 바뀌었죠. P는 R의 충분 조건이다. 얘들은 필요 충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을 각각 구해본다고 한다면 그 P부터 보면 이 더한 거 깡이래요. 근데 절대값 각각은 다 0 이상입니다. 0 이상인 것들이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각각은 다 0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진리집합 A는 빵만 되고요. B도 0만 됩니다. P에서는 진리집합이 A0, B0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Q! 더한 거하고 뺀 거하고의 값이 절대값 값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얘는 한번 풀어볼까요? 얘를 풀어보면 절대값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하고 같대요. 맞아요? 그럼 절대값이 다 바뀌어서 A 플러스 B가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만약에 플러스라면 A가 죽을 거고 2B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 A가 0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의 진리집합은 A가 0 또는 B가 0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집합은 A가 0 또는 B가 0이어야 됩니다. 둘 다 0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친구는 A하고 B, 적어도 한 친구에서는 0이 들어가야만 한다. 얘하고 얘하고 다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A하고 B하고 다 0이어야만 하는 거고 Q는 A하고 B 적어도 한 친구는 0이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R은 A하고 B하고 곱하면 0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하고 B하고 적어도 한 친구는 무조건 0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지 곱했을 때 0이 되겠죠. 자, 기억! P가 Q에 포함된다. P가 Q에 포함된다. 얘가 이렇게 포함된다는 소리겠죠. 당연히 맞죠. 여기서는 A가 0이고 B가 3이어도 되고 A가 0이고 B가 1이어도 되고 아니면 A가 1, B가 0, A가 3, B가 0 아니면 둘 다 0, 0 그러면 여기에 진리집합이 훨씬 많죠. 얘는 딱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억은 정답. P가 R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맞죠. 왜냐하면 사실 보면 Q하고 R하고 R이 똑같은 진리집합을 갖고 있으니까 P가 R에도 들어오겠네요. 동그라미. R하고 Q는 필요 충분 관계이다.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R하고 Q는 아예 같은 조건인 거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되겠네요. 자, 14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산수기한에서 해보죠. 양수 조건에서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최대값을 물어보면 무조건 산수기한 느낌을 살짝 오실 겁니다. 자,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서 바로 알 수는 없어요. 조금 전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면 xx 죽어도 4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6y니까 곱하면 64x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도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 xy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y가 죽으니까 더하기 16 얘만 남을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20 플러스 64xy 더하기 xy분의 1.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이 더하기 20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최소값에다가 20만 더해주면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근데 x하고 y는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곱한 것도 양수, 곱한 것도 양수. 그러니까 산수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는 곱이 일정해야 한다. 근데 이 뭉텅이끼리 곱이 일정해요. 이 뭉텅이끼리 항상 곱하면 곱이 64로 일정합니다. 그럴 땐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죠. 자, 그러면 산수기 아까 했으니까 바로 해보면 둘이 곱하면 64. 64에 뭐 해야 돼요? 루트 씌워야 돼요. 8.
8에 어떻게 해야 돼요? 2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값은 항상 16 이상입니다. 맞을까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16이겠죠. 그럼 20 더하기 16은 36. 그래서 최소값은 몇이 된다고요? 36.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6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명 파트거든요. 증명에서 서술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증명법들은 루트 3은 유리수가 띄어쓰기 해볼까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얘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뭐를 이용해서 기류법은 뭐라고 했냐면 먼저 부정을 해놓고 쫙 증명을 했다가 오류를 발견한 다음에 모순을 발견한 다음에 모순이 생김으로 공명제가 우리가 부정한 걸 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루트 3은 유리수이다. 얘를 참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참이라고 생각해서 막 하다가 말이 안 되네. 그러면은 이거 거짓인데? 그러면 얘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반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기울법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3은 유리수이다. 이게 참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그 유리수라는 것은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예를 들어 분수꼴 A분의 B 이런 게 분수예요. 대신 A하고 B는 서로서로야 해. 서로서 기하분수. 그러니까 이 분수 상태가 기하분수. 그러니까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는 서로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 이제 유리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루트 3을 유리수이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도 유리수라면 기하분수꼴로 이렇게 알파분의 베타라고 써볼까요? 이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단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단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 상태다. 약분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렇게 먼저 적어주시는 겁니다. 루트 3이 유리수이기 때문에 루트 3은 알파분의 베타꼴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단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소 상태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끼리 곱한 거랑 같으니까 베타는 루트 3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을까요?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보면 베타 제곱은 3 알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을까요? 그럼 베타 제곱은 누구의 배수일까요? 3의 배수이죠. 베타 제곱은 3한테 어떤 숫자 곱하고 있는 거니까 베타 제곱은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타 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를 3K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베타 제곱은 3K,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맞을까요? 근데 어떤 숫자의 제곱이 3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제곱이 3의 배수면 원래 그 숫자도 3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 예를 들어서 모르는데 걔를 제곱해봤더니 81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얘 3의 배수잖아요. 그럼 얘를 제곱하기 전 9도 3의 배수입니다.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4의 배수예요. 그러면 원래 숫자도 4의 배수입니다. 어떤 숫자를 제곱해봤는데 7의 배수예요. 그럼 원래 숫자도 7의 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 제곱이 지금 3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래 그 베타도 3의 배수입니다. 베타 제곱이 3의 배수에서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베타 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베타도 3의 배수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타 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베타도 3의 배수이다. 그래서 베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베타를 3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K는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K는 자연수.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아니면 정수라고 쓸까요? 정수라고 씁시다. K는
K는 정수, 0이 아닌 정수, 0이 아닌 정수 이렇게 씁시다. K는 0이 아닌 정수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적어놨기 때문에 베타를 제곱하면 9K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9K 제곱은 3알파 제곱이다. 그럼 알파 제곱은 3K 제곱이다. 알파 제곱도 어떤 숫자에 상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파 제곱도 어떤 숫자인 거예요? 3의 배수예요. 알파 제곱도 3의 배수예요. 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 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알파도 3의 배수이다. 그럼 알파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3L 이렇게 씁시다. 단 L은 0이 아닌 정수.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원래 다시 이 모양으로 돌아가게 되면 루트 3은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3은 알파분해였으니까 3L분의 3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도 3의 배수, 얘도 3의 배수. 그러면은 지금 분자고 분모가 서로 상태예요? 서로 상태가 아니에요? 서로 상태가 아닙니다. 둘 다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약분이 더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전제 조건을 단 분모하고 분자는 서로소 이렇게 썼기 때문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소가 아니므로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이다. 왜냐하면 실수에서 어떤 숫자는 유리수 아닌 무리수이니까 유리수가 아니면 루트 3은 따라서 무리수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은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합니다. 서술형이 나올 수 있으니 계속 꾸준히 혼자서 써내려갈 수 있는지 연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7번. 17번. 이것도 증명 문제이죠. A가 0 이상이고 B가 0 이상일 때 다음 부등식의 성립합을 증명하시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얘가 A 플러스 B. 자, 얘가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셈 공식을 1학기 때 배웠던 걸 잠깐 떠올려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 모양 틀을 유지하면서 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갔고요. 제곱 플러스 B 제곱 무조건 적어주신 다음에 이게 플러스였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A, B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 똑같이 있어요. 맞죠? 그럼 이제부터 약분을 할 텐데 부등식에서 약분을 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음수를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거든요. 근데 A하고 B하고 다 양수라고 했어요. A하고 B하고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더한 값도 지금 뭐인 거예요? 다 양수예요. 더한 값도 다 양수입니다. 그럼 우리 양수를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양수이므로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양수이므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신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살짝 없애면
이제 얘가 살짝 넘어갈게요. 좌변으로. 자, 넘어가면 a제곱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b제곱 b 0 이상이다. 근데 얘는 어서 많이 봤던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어서 이렇게 묶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실수에 제곱한 거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맞는 말이 됩니다. a-b는 실수이므로 a-b가 얘는 항상 0 이상이다. 따라서 얘를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a 플러스 b는 항상 만족한다. 항상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0 이상인 거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소리는 이게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곱한 게 0이라는 소리는 이 알맹이가 0이라는 소리잖아요. 알맹이가 0이라는 소리는 두 개 뺀 게 0이 나왔다는 소리니까 같은 숫자를 뺀 거잖아요. 단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1대 적어줍니다. 1대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셈 공식 까먹었겠지만 조금 다시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이것을 써볼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별개로 시험 때 나올 것 같은 곱셈 공식은 또 뭐냐면 별개로 혹시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곱셈 공식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요. 아까하고 똑같이 A하고 B하고 C하고 다 양수이다. 그럴 때 여기만 딱 해놓고 얘가 항상 0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가 항상 0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시오. A, B, C가 다 양수면 얘 무조건 0 이상이거든요. 왜냐면 얘 곱셈 공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A, B, C가 다 양수이니까 얘가 양수이거든요. 얘 무조건 양수. 그럼 이 여기만 양수가 되면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는 또 따로 어떤 곱셈 공식이 써져 있냐면 2분의 1 괄호 열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있어요. 이게 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분의 1은 없어도 되는 거니까 0 이상이. 얘만 0 이상이면 된다는 소리인데 얘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죠.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죠.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죠. 그러니까 0 이상인 것들이 더하는 거니까 무조건 이 값은 0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명을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게 는 0이라는 소리인 거니까 이게 다 0, 0, 0이어야 되는 거니까 단 등호는 A하고 B하고 C하고 다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명제 학교 교과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